중년이 되면 말이 줄어듭니다. 표현은 더 신중해지고 감정은 더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식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의 감정은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진지해집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격정 대신 울림이 있고 고백 대신 눈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중년 여성이 건네는 말에 담긴 진심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한마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표현 속에 그녀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듣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연애를 젊음의 특권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삶의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도 알고 상처를 감싸는 법도 알게 된 나이. 그 나이대의 여성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깊은 신뢰와 조심스러운 기대, 그리고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기를 바라는 진심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툭 던진 한마디,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라는 질문에 담긴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저 말 한마디가 아니라 기회를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그냥 생각나서요라는 메시지를 심심풀이로 넘겼다면 그건 마음을 건넨 손을 흘려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연애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시끄러운 설렘 대신 잔잔한 공감으로 큰 이벤트보다 함께 나눈 사소한 말 한마디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섬세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중년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어떤 말이 고백일 수 있고 어떤 말이 관계의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그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말 속에서 감정을 눈치채고 있나요? 혹은 지나간 대화 속에 감춰졌던 진심이 문득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시리즈를 통해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는 법을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중년 여성의 말 속엔 청춘의 직설 대신 조심스럽고 정제된 감정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라는 말은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 정서적 공백을 견디다 못해 꺼내는 은밀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대 여성들은 관계에 있어 한 번의 시도에 과도한 의미를 두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나를 봐달라는 갈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실제 중년 여성 1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관심 있는 이성에게 먼저 말을 걸기보다는 일상적인 관심 표현에 바쁘셨어요. 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중년의 연애가 감정의 탐색기를 통한 천천히 다가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남성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무심하게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하고 대화를 툭 끊는 경우입니다. 이런 반응은 중년 여성에게는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관계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사실 저도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일이 많긴 했지만 요즘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중년기의 여성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대화에 더 깊이 반응하고 정서적 일치를 느끼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갖습니다. 한 정신분석 전문가는 말합니다. 중년 여성의 짧은 질문은 감정의 예고편이다. 그 말 속엔 이미 많은 장면이 들어있다. 그녀가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그 감정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선 기회가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일부 꺼내 보인 겁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실타래는 풀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잡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반응 방식은 상호 감정의 공유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다음에 차 한잔 어때요?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제안하는 흐름은 그녀에게 이 사람이 나의 신호를 알아봐 줬다는 확신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라고 말한 적 있다면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정말 단순한 인사였을지 아니면 말 못한 마음의 시작이었을지.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고백, 그냥 생각나서요에 담긴 감정의 결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냥 생각나서요. 밤 9시 47분 카카오톡 알림이 울립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고 메시지는 단 한 줄. 그냥 생각나서요. 잘 지내시죠? 이 짧은 문장을 단순한 인사로 넘기셨다면 당신은 아마도 중요한 감정의 문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중년 여성에게 그냥이라는 말은 감정을 숨기기 위한 완충 장치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며칠 혹은 몇 주간 당신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고 싶었다고 말하긴 어렵기에 그냥이라는 포장을 씌워 감정을 건네는 것입니다. 중년기의 여성들은 관계에 있어 훨씬 더 조심스럽고 신중해집니다. 실연의 경험, 생활의 복잡함, 자녀와의 역할 등 다양한 인생 경험이 그 신중함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이대 여성들이 먼저 연락을 건네는 일은 그 자체로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용건 없이 연락을 한다는 건 감정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7세 김은정 씨는 몇 달 전 지역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모임 관련 이야기가 줄을 이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생각나서요. 날씨가 참 좋네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정중하고 건조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 좋죠. 그에게선 아무런 감정도 감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을 건넸는데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중년 여성의 그냥 생각나서요는 외로움의 단면일 수 있고 호감의 발화일 수 있으며 애정의 문턱에서 손을 내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의 탐색적 접근이라고 설명합니다. 직접적인 고백 대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정서적 손짓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은 감정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 들으니까 웃음이 나네요. 저도 생각은 했는데 먼저 연락을 못 드렸네요.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 역시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음을 은근히 표현하는 방식은 중년 여성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말 뒤에 이어지는 대화의 온도입니다. 가볍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중심으로 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나셨다니 기분 좋은 하루네요. 저도 요즘 사람 생각이 부쩍 많아졌어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레 나누는 순간 그녀는 마음이 닿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녀가 감정의 선을 넘으려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도의 반응이 무미건조하거나 무관심하게 느껴진다면 그녀는 한동안 다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년기의 여성은 단단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생각나신다면 혹은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타이밍이었는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요. 중년의 연애는 격렬한 고백보다 조심스러운 교감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냥 생각나서요라는 말은 사실 감정을 한껏 눌러 담은 무언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당신이랑 있으면 편해요. 당신이랑 있으면 편해요. 이 말은 중년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고백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저 인사치레나 예의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그 말 속에 그녀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게 담겨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중년 여성은 청춘의 연애처럼 쉽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히 좋아한다, 끌린다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은 스스로에게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들은 감정을 느낌의 언어로 바꿔 전달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편하다입니다. 편하다는 말은 지루하다와는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오히려 그 말 안에는 안전하다, 신뢰할 수 있다,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감정의 층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 심리 전문가들은 편안함을 느끼는 대상에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의존의 감정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산에 사는 52세 김소현 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2살 위 남성과 종종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말이 많지도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늘 익숙하면서도 안정적인 존재로 남았고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 나오던 길에 소연 씨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쪽이랑 있으면 참 편해요.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하다는 게 좋은 거죠? 그 순간 소연 씨는 살짝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네, 좋아서요. 좋으니까 편한 거겠죠. 이 장면은 중년 여성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동시에 얼마나 진심 어린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좋다는 말을 돌려 편하다로 말한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남성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담처럼 넘겨버리는 겁니다. 에이, 내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인가 보다. 혹은 그래서 남자친구는 재미있고 나는 편한 거죠? 이런 식의 반응은 중년 여성에게 내 감정을 받아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중년기의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가볍게 취급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격정 대신 신뢰와 깊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태도를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대응은 감정의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혹은 요즘 그런 느낌 갖기 쉽지 않은데 오늘 하루가 참 따뜻했네요. 같은 말은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같이 나누는 방식이 됩니다. 또한 이 말은 미래에 대한 감정적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편하다는 말에는 다시 만나고 싶다, 더 자주 보고 싶다는 의중이 숨어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에 또 같이 걸을까요? 혹은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또 보고 싶네요. 와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다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편하다는 말은 단지 감정의 현재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열겠다는 조용한 선언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감정의 뿌리를 내려보겠다는 탐색이기도 합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네 번째, 이런 얘긴 당신한테만 해요. 중년 여성의 대화에서 이보다 더 은밀한 감정의 문장은 드뭅니다. 이런 얘긴 당신한테만 해요. 이 말은 단순한 수다나 친근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그녀가 신뢰의 문을 열고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의 가장자리까지 내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년 여성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은 곧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특히 인생의 다양한 굴곡과 인간관계를 겪어온 여성일수록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지에 대한 기준은 훨씬 까다롭고 신중해집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6세 박인숙 씨는 직장에서 늘 조용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회식 후 남은 두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같은 부서의 한 남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아들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왠지 당신한테는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 남성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날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죠. 중년 여성은 비밀의 공유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취약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주는지 아니면 무심하게 흘려보내는지에 따라 상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노출이라고 부르며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단순한 공통 관심사보다 이런 정서적 공유가 훨씬 강한 유대감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반응은 가볍게 넘기거나 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말이죠. 라고 하며 자기 이야기를 바로 이어버리면 그녀는 단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찾았던 건 공감이지 조언이나 비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경청과 감정의 확인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힘드셨을 텐데. 이런 말은 그녀에게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소중히 다뤄준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 안도감이야말로 그 어떤 감정보다 깊고 오래 남습니다. 또한 이 말은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를 당신 손에 쥐어준 거죠. 당신이 그 열쇠를 잃지 않고 문을 열어준다면 그 뒤에는 훨씬 깊고 넓은 감정의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 여성은 말합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한테만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라서 말한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면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건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에게 건넨 감정의 초대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번째 다음에 또 봐요. 한 번쯤 이런 작별 인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익숙한 인사처럼 들리지만 중년 여성이 이 말을 건넬 때는 단순한 매너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화의 맥락이나 말투,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면 그 인사는 재회의 의지이자 감정의 제안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또 봐요라고 말했을 때는 진심으로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 평소보다 느리게 혹은 낮은 톤으로 조용히 흘러나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58세 정윤희 씨는 동네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2~3번 함께 책을 이야기하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둘은 평소처럼 책 이야기를 나눈 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윤희 씨는 평소보다 눈을 더 오래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 남성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돌아섰고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희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인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그 사람이 더 다가오길 바랐거든요. 그냥 나만의 기대였나 봐요. 중년 여성에게 다음에 또 봐요는 관계의 가능성을 다시 꺼내보는 신중한 제안입니다. 단순히 또 보자는 말이 아니라 오늘 좋았으니 다음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감정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타이밍입니다.
만남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녀가 갑자기 이 말을 꺼낸다면 감정을 정리하며 다음 만남을 열어두고 싶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둘째, 표정과 시선입니다. 말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거나 시선을 잠시 머무른다면 감정이 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선을 피하거나 급하게 말한 게 아니라면 그건 작은 고백에 가깝습니다. 셋째, 말투의 온도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고 차분한 톤으로 말한다면 단순한 습관이 아닌 감정을 담은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은 바로 저도 오늘 정말 좋았어요. 조만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처럼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날 대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다음번엔 좀 더 길게 이야기 나눠요. 와 같이 구체적인 다음 약속을 암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에 쉽게 들뜨지 않지만 한번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은 신중한 선택입니다. 그녀의 다음에 또 봐요는 일상의 말이 아닌 관계를 더 이어가고 싶은 진심이 담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 이후의 침묵입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그녀는 스스로 납득하며 거리를 둘 것입니다. 감정에 상처받고 싶지 않기에 다시는 그런 표현을 꺼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말의 온도와 그날의 분위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인사가 정말 작별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만나자는 조용한 약속이었는지. 여섯 번째, 오늘따라 생각이 많아지네요. 중년 여성의 감정은 물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단단한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 말은 그 흐름의 표면에 살짝 떠오른 작은 파문입니다. 감정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흔히 대화 중간에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툭 하고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식사 후 돌아가는 길이나 커피 한 잔 앞에 앉아 조용한 음악이 흐를 때 갑자기 그녀가 말합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생각이 많네요. 이 말은 외로움의 고백일 수도 있고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만 꺼내 보이는 이 말은 중년 여성에게 있어 정서적 연결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천에 사는 53세 이선영 씨는 같은 직장의 동료와 퇴근 후 가볍게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별일 없는데도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조용하지 않네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괜히 마음이 붕 뜨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선영 씨는 마음속에 있던 경계를 살짝 내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그냥 공감 한마디였는데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심리학적으로도 이 문장은 일종의 감정적 탐색 언어로 분류됩니다. 상대방이 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조심스레 떠보는 말이죠. 이때의 반응은 그녀가 향후 감정 표현의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남성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반응은 무심하게 넘기거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럴 땐 그냥 푹 자는 게 최고조 같은 반응은 그녀의 감정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반응은 그녀의 감정에 가볍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또는 마음이 복잡한 날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이런 말은 그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당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많아지는 날 그 생각 속에 당신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년 여성의 연애는 정서적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오늘따라 생각이 많아지네요 라는 말은 말 그대로의 뜻보다 더 많은 감정을 내포한 진심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그 진심을 놓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준다면 그녀는 조금 더 마음을 열 준비를 할 것입니다. 혹시 최근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그날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목소리였는지, 그리고 그 말 뒤의 침묵은 어떤 결을 가졌는지. 7번째 그 얘기 당신이라서 한 거예요. 중년 여성은 말보다 눈빛으로 행동보다 분위기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마음 깊숙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과 함께 그 얘기 당신이라서 한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친밀감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의 중심에서 신뢰와 호감이 교차할 때 나오는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그 얘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고 당신에게만 조심스럽게 내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무심한 듯 꺼낸 사적인 이야기, 가족 문제, 건강 고민 혹은 어린 시절의 기억. 이런 얘기는 중년 여성에게 있어 방어벽을 살짝 걷은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신이니까 했다고 강조하는 건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55세 남순애 씨는 최근 산악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하산 후 차 한잔을 나누던 중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요즘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처럼 감정 기복도 심하고요. 이런 얘기 사실 누구한테도 안 했는데 왠지 말하게 되네요. 그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같이 얘기해봐요. 순애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는 게 고마웠죠. 이처럼 중년 여성의 말 속에 있는 감정을 읽기 위해선 단어보다 맥락을 보고 내용보다 톤을 느껴야 합니다. 그녀는 말로는 그냥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상처와 믿음, 그리고 기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녀가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건 당신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신뢰는 곧 감정의 초대장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침묵 속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괜한 농담이나 격한 반응은 삼가고 조용히 감정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반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한텐 그런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볍게 듣지 않을게요. 혹은 그런 얘기 꺼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들어드릴 수 있어 기쁘네요. 이 말은 그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관계의 깊이를 한 뼘 더 좁힐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당신이라서 한 거예요. 이 말은 사랑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가볍지 않게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다시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8번째, 요즘 참 따뜻하네요.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넸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단순한 날씨 이야기로 들리셨다면 그 순간에도 중요한 감정의 실마리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이 중년 여성의 입에서 나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있어 날씨 이야기는 무심한 듯 건네는 감정의 포장지입니다. 직접적인 표현보다 훨씬 부드럽고 상대방의 반응을 떠볼 수 있는 간접적인 대화의 방식이지요. 실제로 많은 중년 여성들은 계절 이야기를 감정 상태를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봄날 벚꽃이 핀 길을 걷다 말없이 내뱉는 오늘 참 따뜻하네요 라는 한마디는 단순히 기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걷는 지금이 참 좋다는 은유일 수 있습니다. 대전의 54세 김현숙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산책 도중 말했습니다. 햇살이 참 부드러워요. 요즘 날씨가 사람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남성은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그러게요. 완전 봄이네요. 벚꽃도 예쁘고요. 현숙 씨는 그 반응이 조금 아쉬웠다고 말합니다. 그 날씨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편하고 좋았다는 말을 돌려서 한 거였어요. 중년 여성은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감정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더 이상 같은 방식의 표현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팁은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계절 얘기를 꺼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상태를 공유하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그러게요. 오늘 참 따뜻하네요.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 더 그런가 봐요. 혹은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반응은 그녀의 감정 언어를 정확히 캐치해주는 동시에 상대방으로서의 공감과 여유를 보여줍니다. 중년 여성에게 이런 대화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정서적으로 소통되고 있다는 감정을 줍니다. 또한 이 말은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녀가 요즘 참 따뜻하네요 라고 말할 땐 다음에도 이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의 감정은 격정적인 사랑보다 공유되는 온기 속에서 피어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도 충분히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에게 계절 이야기를 건넸던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정말 날씨 얘기였을지 아니면 감정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을지. 9번째 그날 얘기 기억하세요? 중년 여성이 과거의 한 장면을 다시 꺼내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얘기 기억하세요? 이 문장은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니라 감정을 다시 연결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스스로 먼저 과거를 언급한다는 건 그 순간이 그녀에게 특별했고 지금도 잊히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시간은 단순히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섬세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한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그것을 함께 기억하고 싶은 욕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는 내면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 사는 57세 정미숙 씨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두세 번 함께 영화와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식사 중 불쑥 말했습니다. 저번에 홍대 걷다가 갑자기 비 와서 뛰어들어간 그 카페 기억하세요? 그날 참 웃겼어요. 그 남성은 웃으며 아 그때요? 갑자기 쏟아졌었죠. 우산도 없이. 라고 답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살짝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순간을 같이 떠올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내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어요. 이처럼 그날 얘기 기억하세요? 는 중년 여성이 그 사람과 쌓아온 정서적 층위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날, 그 장소, 그 기분을 함께 다시 느끼고 싶다는 감정적 회귀이기도 하죠. 심리학적으로는 이러한 회상은 감정 동기화의 한 방식입니다. 과거를 공유한 기억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일관성을 형성시키며 관계의 안정감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남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그 순간을 기억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날 그랬었죠. 비 오던 날. 나도 그 순간 잊지 못해요. 와 같이 공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감동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억에 감정을 덧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 당신이 비 맞으면서 웃던 모습,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참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녀는 자신이 상대의 마음속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년의 연애는 현재보다 함께 축적된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그 감정을 함께 떠올리는 일은 단순한 향수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과정입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가 당신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나요?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마지막 10번째 그 얘긴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중년 여성이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그 얘긴 사실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이 짧은 문장은 그 자체로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을 열어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며 동시에 감정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그리고 일부러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은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감정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 실망이 컸고 감정을 쉽게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기 안의 어두운 이야기 혹은 오래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냈다는 건 단순한 수다나 친밀감이 아닌 마음을 열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경북 경주에 사는 59세 유정화 씨는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천천히 가까워지던 중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가족들한텐 아직도 그냥 각자 바쁘다고 말해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어요. 그 남성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그만큼 저를 믿어주신 거라 생각할게요. 정화 씨는 그 반응에 마음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게 받아준 게 참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 마음을 더 열게 됐죠. 이 말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당신의 태도를 살핍니다. 이때의 반응이 너무 가볍거나 무심하다면 그녀는 마음속에서 다친 사람으로 당신을 분류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준다면 그녀는 감정의 문을 더 크게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공감과 신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다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무거운 이야기였을 텐데 믿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가요.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이 관계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 이후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놓아둘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조건보다 감정,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 얘긴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이야기 하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마음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는 표시입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만큼의 사람이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란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드라마틱한 고백, 설렘이 넘치는 메시지, 눈을 떼기 힘든 특별한 이벤트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사랑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말끝에 묻어나고 표정 사이에 숨어 있으며 무심히 건넨 말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중년 여성이 사용하는 10가지 표현을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라는 질문에서부터 그 얘긴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라는 고백까지. 그 모든 말에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과 조심스러운 기대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쉽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대를 걸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오래 지속됩니다. 쉽게 들뜨지 않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깊이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조심스럽고 그만큼 진심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말들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쳤던 일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꺼낸 그 한마디가 그저 무심히 흘린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마음의 단서를 건네는 신호였고 당신이 그 신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관계는 깊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사랑은 나이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뀝니다. 청춘의 사랑이 불꽃처럼 치솟았다 사라지는 것이라면 중년의 사랑은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오다 어느 순간 깊이 젖어드는 감정입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 서로의 온도를 맞추고 조심스레 거리를 좁혀갑니다. 혹시 이 시리즈를 보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건넸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알아차려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서, 표정 속에서, 침묵 속에서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중년 여자의 연애는 소리 없이 시작되고 말 한마디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말 속에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듣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